우리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소이다. 웃기고 있네. 10살짜리 애들이 보면 딱 좋을 영화 광대들 리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공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조진웅, 손현주 주연의 코미디 영화 광대들 풍문조작단입니다. 제목 따라서 바람과 함께 사라졌던 작품이죠. 차태현 주연의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연출했던 감독 김주호가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우선 이 영화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뽑자면 조진웅, 손현주, 고창석, 김슬기 등 배우들의 연기가 좋았다는 건데, 언제까지 한국 영화에서 배우들의 연기가 좋다는 걸 장점으로 말해야 될까요? 이어서 단점 이야기를 하자면 최소한의 개연성도 없고 세조 시절이라는 조선시대를 그림에 있어서 마땅히 존재해야 할 역사적 고증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토리와 캐릭터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영화가 웃기지도 않아서 재미도 없어요. 2019년도 사극들은 다 왜 이러는 걸까요? 스토리를 잠깐 소개하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계유정난으로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세조는 왕이 되었습니다. 영모로 왕이 된 만큼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었죠. 이에 세조의 측근 한 명에는 없는 소문도 만들어준다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저작거리 광대들을 찾게 됩니다. 이에 덕호와 친구들은 한 명회를 도와 세조의 미담을 만들게 됩니다. 세조의 행차에 맞추어 길을 막고 있던 소나무가 가지를 번쩍 들어올려 가마가 무사히 지나가게 하는가 하면 세조의 금강산 순행 중 보살이 등장하고 꽃비가 내리는 등 덕호와 친구들은 여러 무대 장치들을 통해 세조의 행차에 맞추어 신비한 광경을 연출합니다. 이에 세조가 하늘에서 내린 임금이라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고 전국 방방곡곡에 세조에 대한 칭찬으로 물들게 되니 세조는 왕위 정통성을 확보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 명에는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육신의 희생 사실을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죠. 덕호와 친구들은 갑자기 정의감에 불타올라 한 명에게 대적하게 되는데요. 과연 덕호와 친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 영화의 소재는 상당히 신선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왕위를 확보한 세조와 신하들이 왕위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라는 다소 창의적인 소재에 접근하기 때문이죠. 실제 실록에서도 세조가 행차를 하니 소나무가 길을 비켰다든가 세조가 행차를 하는 절마다 오색구름이 찬란하고 보살이 등장하며 꽃비가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 합치면 약 40여 건 정도가 되죠. 영화는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을 누군가 조작한 게 아닐까 하는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영화는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하느라 개연성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선시대 초 1500년대인데 무대장치인 롱핀이 등장하는가 하면 와이어까지 써가며 사람을 하늘에 동동 띄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좋기 30m는 넘어 보이는 3D 풍등 보살까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적어도 어느 정도 말이 되게는 만들어야죠. 영화 조선 명탐정도 심하긴 했으나 그래도 시대가 정조시대였고 어느 정도 있을 법한 상상력을 가미해서 만들어낸 도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그냥 허무맹랑해요. 심지어 김슬기는 러닝머신 타고 운동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요. 이런 걸 다 영화적 상상력이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영화에서 등장하는 꽃비며 사람이 하늘에 뜨는 거며 각종 특수효과들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관객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영화는 그 과정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저 신비한 광경이랍시고 모습만 보여주고 넘어가 버립니다.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리고 이 영화 스토리와 캐릭터가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영화의 중심 사건인 덕호와 친구들이 어떠한 이유로 한명회의 부탁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영화 속 인물들이 움직이게 되고 사건의 발단이 되는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뒤의 내용이 허무맹랑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영화 중반부터 갑자기 주인공들이 정의감을 품기 시작합니다. 죽어나간 사육신한테 부끄럽다는 신파를 등장시키며 한명회와 싸우기 시작해요. 게다가 덕호의 삼촌이자 스승이 죽기 전에 남긴 말 역사를 기억해야 해 라는 어줍지 않은 대사를 치는데 덕호는 이에 감응해 한명회에게 복수하기로 다짐하죠. 이 뭔 개소리야! 이딴 스토리를 영화라고 만들었나요? 이 영화가 12세 관람가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 영화는 역사적 고증도 엉터리인 영화입니다. 아무리 병약한 세조라고 해도 세조가 어떤 왕입니까?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인물이에요. 게다가 왕이 된 이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엄청나게 힘을 쓴 사람이고요. 그런데 극중 세조는 한 명의 꼭두각시로만 등장합니다. 심지어 신하들 중에 한 명은 세조 면전에 대고 세자에게 양위하라고 합니다. 신하가 왕에게 양위라니. 조선 초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 기가 차더라고요. 이외에도 역사적 고증이 엉터리인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데 5일이면 전국에 소문이 쫙 퍼진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나 영화 초반부에 활 쏘는 장면도 정말 엉터리였어요. 화살을 거는 손에 껴야 할 깍지를 활을 쥐는 손에 끼고 있다니. 감독이 얼마나 영화에 신경을 안 썼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영화의 코미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이 영화 전혀 웃기지 않습니다. 영화 분류적으로는 코미디라고 나와있진 않으나 코미디를 의도한 장면이 정말 많이 있어요. 예고편만 보더라도 굉장히 코미디 영화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영화를 코미디 영화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도 별로고 캐릭터도 없는데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적어도 웃기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피식하는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영화가 노잼이에요. 영화의 결말은 복수에 성공한 덕호가 사육신 희생의 진실이 담겨있는 육신의 충이라는 책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세조와 한명회의 부당한 권력에 대해 알게 되죠. 12세 관람가에 걸맞은 결말이네요.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스토리도 캐릭터도 개연성도 모두 날려먹은 영화 광대들 리뷰였습니다.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